DK넷 라디오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통사고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가 아니라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네, 배웠죠. 그렇죠.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배웠는데요. 나는 그 불법행위라고 해요.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그리고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 쪽에서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긴 참 드문데 그중에 그런 특별한 유형도 있더라라고 이제 짚어드린 거고요. 예를 예. 들어서 뭐 자살 의도로 다른 차하고 충돌했을 때 뭐 그리고 뭐 차로 뭐 차 안에 귀중품이 들어 있어서 뭐 차로 그냥 충돌하고선 금품을 갈취했을 때 귀중품을 훔쳤을 때 아니면 뭐 강도짓을 했을 때 네, 이런 경우가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쪽에서도 그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의로 인한 그 불법 행위가 주로 적용이 되는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 이렇게 쓰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폭행을 당했을 때 있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많이 그 폭행을 당했을 때, 강도에게 뭐 총을 맞았을 때, 그리고 그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니까는 폭력 사건이 일어날 수 있죠. 네. 일방을 때렸을 때, 그리고 뭐 또 데이트 폭력, 예, 여기에도 해당이 돼요. 예. 그런 경우에 모두 다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위자료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주로 변호사들이 들이대는 게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라는 그런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네, 뭐냐면 뭐 이 사람 때문에 심각하게 정신적인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위자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이럴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에는 이렇게 위자료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게 금액이 좀 크겠죠. 네, 그러면 교통사고도 고의로 인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자료도 동시에 청구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이제 거죠. 거기에 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페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그건 예, 알게 문제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주머니가 깊은 보험회사 쫓아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이해하기 훨씬 빠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생각나는 게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이제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네, 가해사가. 네, 네. 그때 기억하시네요. 그때가 어떤 경우냐면 가해 의사가 전혀 없고요. 실수도 안 했어요. 근데 가해 의사도 없고 실수도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갑자기 운전하는데 뭐 평생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심장병이 발병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네, 그리고 갑자기 시저 즉 간질병이 발병을 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예.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겨요. 실제로 고의도 있어요. 아니고 과실도 아닌 고의도 상황. 아니고 과실도 아닌 상황은 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상대방한테 보험 청구나 뭐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그게 건가요? 어렵죠. 아, 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아닌데 그분들이 자초한 게 아니잖아요. 초래한 게 아니어서 네. 법리상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영 변호사님 강조해 주신 게 내 보험으로 그런 상황을 커버할 수 네. 있도록 장치를 해둬라. 네, 그런- 평소에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안전 장치들을 많이 해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동포들께서도 가능하시면 그런 안전 장치를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런 안전 장치가 예를 들어 뭐 메디컬 커버리지라든지 PIP라든지 UM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평소에 그 비용이 조금 올라간다고 안 해놓으시면 응급 상황이나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전혀 보호를 못 해요. 그렇죠. 나만 보호를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특히나 예. 네, 뭐 보호를 전혀 못 받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형편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거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알아보시고 조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또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가 고의로 인한 그 교통사고에 대한 그 법률적인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넘어가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그리고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사고의 유형은 거의 대부분이 한 99.9999%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일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뭐 여러분들 그 다들 아시지만 우리가 그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의로 이렇게 일으킨 거 말고 꼭 법규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안전거리 지키고 뭐 좌회전 차량, 지키고. 예, 같은 그린라이드에서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에게 양보해주고 그다음에 스피드 리밋 넘지 말고 이런 게 예. 전부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법규로 규정이 돼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따른다. 예. 네, 처벌을 받거나 사이테이션을 받겠죠. 일단 네. 형사상으로도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고를 냈을 때는 그거에 더해서 상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법규들이에요. 네. 그게 의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운전자의 의무.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의무인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그런 거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큰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예. 근데 그거를 만약에 위반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은 그런 위반을 한 사람들에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예. 그렇죠. 법적으로 된 것이 우리가 운전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게 가장 단순한 건 빨간불이면 멈추고 네. 초록불이면 네. 가고 네. 뭐 그런 것부터 네.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건 네글리전스라고 해요. 네. 법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는 intentional tort, 하나는 negligence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네,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네.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깜- 의도적으로 안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 다 깜빡했겠죠. 네. 내가 스피드가 넘는 거 깜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탑 사인이 앞에 있는데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그 스탑 사인이 어떤 경우에는 그 사거리에서 양쪽으로만 있고 내 쪽으로는 스탑 사인이 없거나 아니면 내 쪽으로만 스탑 사인이 2개가 있고 상대방은 스탑 사인이 없거나 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헷갈리기 참 좋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예. 갔는데 당연히 다른 쪽도 스탑 사인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예. 네, 안 기다리고 가시는 경우 참 많죠. 예. 그런 경우에는 내가 미스테이크를 한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거는 썼어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낸 거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써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걸 다 위반한 거죠. 음흠. 네,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사고가 난 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네, 그래서 그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는 4가지 요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즉 법규를 지켜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지금 말씀해 네, 주신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의무를 위반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의무 위반이 손해배상의 원인이 돼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을 했어야 돼요. 아. 네, 이런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이렇게 좀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여러 번 논의 여러분들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는 이런 상대방이 그 법규 준수 의무가 있었고 그걸 위반을 했다. 그리고 그 위반 때문에 이제 내 차에 이만큼 손해가 발생했고 아니면 내가 이만큼 아팠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입증 책임이 원고인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우리가 피고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고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당했을 말씀을 경우. 드리면 그렇게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모든 입증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입증 책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증거하고 증인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그렇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그 땡스기빙 당하고 오는데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족에게 블랙박스 선물해주기 네.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내가 엄연히 피해자인데 사고를 네. 당했는데 그 반대 상황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에 쉽게 일어날 수 있냐면요. 직진하고 좌회전,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죠? 근데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밤에 새벽 2시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요. 예. 상대방은 직진이고 나는 좌회전이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나는 분명히 비보 좌회전이라고 또 네, 그러니까는 주로. 분명히 네. 그러니까 비보호가 아니라 그린 에러를 받고 에러를 받았을 프로텍티드 경우. 예, 그럴 랩턴이라고 때는 보호된 네, 좌회전이 그렇죠. 상대방 있죠. 분명히 예. 레드라이트니까 썼어야 되는데 예. 나는 좌회전을 했어요. 상대방은 직진은 안 서고 빨간불에 안 서고 예. 직진을 했겠죠. 엄연히 상대방 잘못이네. 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 밤이니까. 깜깜한 밤에 새벽 예. 2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음.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 나는 예를 들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집에 갈 일이 뭐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약주를 한 잔 걸쳤을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나는 훨씬 더 불리하죠. 경찰에 거의 잡혔는데
나는 분명히 프로텍티드 랩턴을 했는데 예. 내가 하자 이제 표시 보고. 네 분명히 랩턴을 했는데 나는 여기 DWI로 또 잡혔어 거기다가 어, 사고도 당했는데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겠네요. 그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보호하시라. 블랙박스가 있으면 이제 네, 다 네, 판독이 가능한. 네. 그래서 내가 의무 위반을 안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예. 상대방이 의무 위반을 했다라고 네. 해서 우리가 잡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의무하고 의무의 위반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네, 그거하고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 예. 계속 더 알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